지금은 입찰자 수는 많은데 낙찰가는 아직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고수들은 초보가 입찰하는 물건은 입찰을 안 합니다. 초보는 다른 초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초보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다시 귀중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무조건 수익 내는 부동산 실전 경매의 저자이자 그리고 집택구연구소 대표인 나땅 이소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동산 전문 네.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이고요. 네. 무조건 수익 내는 실전 부동산 경매 저자입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또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저자 소개를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15년 동안 뼛속까지 직장인이다. 네. 자,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뼛속까지 직장인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후회가 되는 면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경매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경매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직장인이셨는데. 네, 이게 뭐 다들 처음부터 투자를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저도 직장을 다녔는데 그 월급을 모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위기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같은 직장 동료 제 친구가 네. 너 이것저것 해보는데 경매를 한번 해보면 어때?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네. 연예인이 경매로 낙찰받아서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월세 주고 3층에는 산다더라.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시간과 1대1로 교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부동산 경매는 나이에 구애가 없고 시간과 1대1로 교환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바로 할 수 있었어요. 네. 직장을 그만두고 해야 됐다면은 크게 망설였을 텐데 네. 하면서 할 수 있어서 바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신에 휴일은 없었어요. 아, 임장도 가야 되고. 네네. 그러셔야 쉬는 되니까. 날은 하루도 네.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 덕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사실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전에. 근데 경매만 잘 됐어요. 아, 이게 이 말씀이 공감이 되는 게, 저는 경매를 하기는 했는데 네네. 경매가 유독 잘 됐다 이런 거는 아니었었어요. 네네, 근데 맞아요. 잘 됐다. 결국은 자기만의 그런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경매로 수익을 냈는데 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뭐 다 경매로 수익을 낼 것이라는 것보다는 네.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어떤 대체가 없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면 네. 경매로 해보면 어떨까? 경매는 이제 나이 제한이 없고 네. 입찰가는 숫자 많이 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한테도 고맙다고 제가 이사 갈 때 청소기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분은 경매를 하시는 분이셨나요? 안 해요. 안 하는데 네네. 오히려 경매로 이끌으셨고, 이게 참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너는 왜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고 네. 아 그래 경매 괜찮겠네. 뭐 얘가 뭐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왜 너는 안 하면서 나를 시키냐 이런 얘기는 네. 진짜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솔루션을 줬다. 그리고 당장 이거를 했을 때 뭔가 네.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네네. 기회비용이 없다라고 생각. 좀 피곤할 뿐. 좀 피곤하긴 하죠. 네네.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사실은 법률 용어 읽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 친구의 그 한마디로 네. 시작을 했는데 네. 간절히 좀 붙잡았던 것 같아요. 배수혜진을 치고 음.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절함이 나를 그 길로 이끌었고 그 길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맞아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일반적으로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매 시장에 기회가 많다는 말을 네. 분명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경매 전문가로서 네. 경매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괜찮은 건가요? 요즘처럼 경매하기가 좋았던 적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2016년 이후로 네. 지금처럼 호가 대비 많이 네. 싸게 낙찰되는 건 제가 좀 처음 봤고 유찰도 뭐 2번 되기도 하고 네네. 그래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경매 뭐 높게 낙찰된다, 명도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명도가 뭐 까다로운 물건이 좀 따로 있어요. 근데 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입찰할 때부터 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는 경매에 점유자를 이미 알고 입찰을
입찰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어떤 거라서 지금처럼 경매하기가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찰자 수는 현재 작년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작년 말에는 네. 입찰자 수 굉장히 작았는데 네. 지금은 입찰자 수는 많은데 낙찰가는 아직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이 바닥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네.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 시장이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경매 입찰자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 바닥이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입찰가는 높지가 않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입찰가는 낮은데 많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네. 경매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수들이 많은데 초보가 이제 경매 공부해서 언제 수익 내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고수들은 초보가 입찰하는 물건은 입찰을 안 합니다. 그렇겠죠. 네네. 초보는 다른 초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초보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를 좀 쓰셨어요. 네. 초보는 초보끼리 경쟁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항상 있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은 고수는 고수의 영역에 있는 물건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50명씩 입찰하는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 물건이 어렵거나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럼 다 고수냐? 고수도 아니에요. 지금 50명 입찰하는 아파트는 그냥 욕심이 없는 초보가 낙찰을 받습니다. 고수는 그런 거 안 하고. 고수는 그런 거 입찰 안 합니다. 고수는 고수의 영역에 있는 물건을 입찰을 합니다. 근데 경매 다 좋은데 결국 선입견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가장 그 중에 하나가 권리 분석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입 장벽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공대 언니로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셨고 본인이 또 이거를 잘하기 위한 꿀팁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저는 그 경매를 좀 책으로 독학을 했는데 네네. 처음에는 이제 경매 권리 분석은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네.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단어가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용어를 일단 익히고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네. 제가 이거를 이제 6년 정도 됐어요. 강의를 한 지가.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상식적이더라고요. 네. 이제 와서 보니까. 네, 그 법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네. 그래서 채무자와 채권자 이 둘 중에 누구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상식적이고 권리 분석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입찰자에게 숨기지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 가서 중개사장님 그 중개를 믿고 거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법원에 어떤 네. 중개 하에서 계약을 하는 건데 네. 법원이 중개소 소장님만도 못하겠냐는 얘기요. 이 위험한 것을 법원은 네. 반드시 거기다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공부를 안 한 입찰자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물건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고 권리 분석은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도요. 네. 그 강사님들이 이제 책을 많이 쓰는데 이 법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책은 읽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네. 예전에 저 처음 경매 관련된 공부를 시작을 했었을 때 변호사님 책을 샀어요. 읽기 힘들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법전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따와가지고 갖다 써놓으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던 느낌이 네네.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그게 그 이해가 좀 되기가 어렵고요. 네네. 그냥 쉬운 책부터 해가지고 쭉 좀 읽어보고 네. 유튜브도 좀 보고 네. 이게 결국은 좀 강의도 들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저희는 이제 특수물건 전문이라 기본반을 들어오더라도 공부를 상당히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자기 맘대로 권리 분석을 해요. 자기 맘대로 네, 자기 맘대로 해요. 순위 바꾸고 네, 그냥 말소 기준 권리 막 기준 자기 맘대로 하고 후순위 임차인인데 왜 어떻게 경매를 넣냐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 분석을 좀 이렇게 모르는 거를 사람들이 자기 상식으로 메꾸는데 네. 우리가 상식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이게 경매를 하기 위해서만 꼭 그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네. 등기부도 모르고 등기부를 볼 줄 모르고 권리도 모르고 하면서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네. 등기부 정도는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네.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막상 어느 정도 보게 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어려운 게 아니고 결국 네.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그게 좀 편해질 수 있는 좀 시간도 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네. 저희가 운전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신호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편해지면은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 그냥 숨 쉬듯 자연스러운 거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네.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고르는 거. 네, 그거를 못해서 성공을 못하는 거지 권리 분석이 어려워서 못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권리 분석 어렵다 해도 그 순간 지나면 권리 분석은 다 하는데 네. 결국에는 오를 만한 대상을 못 찾아서가 문제였던 네, 거지. 내가 입찰을 하려고 네. 하는 물건을 못 찾아서 경매로 성공하기 어려운 거지. 네. 권리 분석은 조금만 하면은 다 누구나 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경매는 그 뭐 특수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공인중개사가 없이 바로 이제 사다 보니까 네. 일반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샀을 때 이상이 네. 없을 만큼 일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없는 물건이 많아요. 이게 법원은 낙찰자가 낙찰받아서 잘 쓰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는 물건이 많은데 사실은 그 권리 분석보다 물건을 검색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입찰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나 이게 훨씬 더 어렵다. 이거는 답이 끝까지 없어요. 저도 매일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경매에 관심을 가졌어요.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요. 꿈과 힘을 가지고 접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처음에 입찰을 딱 했는데 바로 짠하고 낙찰을 받으면 좋겠는데 폐찰이 더 많아요. 바로 낙찰을 되고 그게 또 바로 수익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음. 도대체 몇 번을 넣었는데 낙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낙찰을 위한 입찰가를 쓰는 경우도 그쵸. 무조건. 승자의 저주.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따땅님도 처음에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